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평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TPM이에요. TPM.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프로덕트 마켓이 있을 때 아이템 기획을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기획을 하든 시장의 니즈를 기반으로 제품을 기획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아이템 관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아이템은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치가. 그리고 이 기술은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시장은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가 진짜 존재하려면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문제가 일단 설득이 돼야 돼요. 고객 문제가 존재한다는 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가치가 있게 되는데 이 고객 문제가 크잖아요? 이 큰 고객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우에는 대개가 이 기술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평가 포인트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보면 R&D 사업계획서하고 일반 초기 창업,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평가받으셨던 창업사관학교나 뭐 선도대학이나 뭐 이런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것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돼요. 기술하고 제품하고 시장이 있을 때 일단 제가 아이템의 개념은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제품 서비스를 평가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는 일단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이. 그래서 아이템명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고객이 진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누군지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객이 기업 고객인지 개인 고객인지 정부가 고객인지 그리고 이 고객을 이야기할 때 유저와 커스터머가 누군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같은 경우도 있고 구별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이템을 인식시키는 관점에서는 이 유저 관점에서 아이템을 보통 인식을 많이 시키고요. 나중에 시장 분석을 할 때는 유저가 아니라 커스터머 관점에서 시장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템을 설명할 때는 이 고객을 유저와 커스터머 관점에서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거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게 이 고객이 존재하고 고객의 문제가 역시 또 진짜 고객 문제가 있냐, 그런데 어느 정도 있냐, 고객 문제가 존재하는 거하고 고객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정량적으로 정리해주면 좋죠. 그래서 대표님들 아이템이 제조 기반의 기술 벤처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이 전체 밸류체인 안에서 엔드 유저가 아닌 중간에 산업재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고객 문제가 존재하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을 대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써서 입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장을 투자유치 시장과 제품 판매 시장 관점에서 보면 투자유치 시장 관점에서의 고객 문제 존재는 우리가 밸류체인 안에 어떤 산업재로서 아이템 기획을 하셨다면 대개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런 업종의 현황이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 아이템이 인식돼야 되고 고객이 있어야 되고 고객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게 되게 정량적으로 정리하게 되거든요. 정량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또 하나가 비교표 만드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비교표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비교의 기준이 고객 문제 관점에서
그동안의 경쟁 솔루션, 그동안의 솔루션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 내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품 카테고리가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었던 솔루션들과 비교해서 내가 기능적인 관점과 두 번째로 성능적인 관점에서 뭐가 좋은지, 또 하나는 우리가 비용 관점에서, 또 하나는 업무 효율 관점에서 비교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는 게 크게 보면 이게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고 뭐가 좋은지 요걸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발표 자료에서, 아까 발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발표 자료에서 요 내용이 한 장이 돼요. 요 내용이 비교표가 2장이 되죠. 5분 발표라면 1분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 얘기할 때 이제 엔지니어 출신의 창업자분들이 되게 어떤 식으로 이걸 발표를 하시냐면 기술을 먼저 쭉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술을 먼저 쭉 한번 얘기해 주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린 이걸 할 건데 문제는 뭐냐? 사업 계획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장 분석이 제대로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R&D 지원 사업 받으실 때는 기술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창업 사업 같이 한 5분 발표인데 기술 설명을 다 못 하거든요. 기술 설명 언제 하냐? 기술은 여기서 좀 하는 거예요. 여기서.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평가하는 포인트가 기술 개발 필요성이죠. 일단. 근데 기술 개발 필요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기술이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고요, 고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내 기술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예요. 그래서 제품 관점에서 기술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일단은 언급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독특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비교 우위예요. 비교 우위. 그러니까 경쟁 기술과 비교해서 우월한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많이들 이제 해보신 그 학술 논문 수준의 학회 발표 수준의 기술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험실 데이터로 정량 지표가 뽑아져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데이터가 그냥 아무 실험실에서 정량 지표 뽑으면 안 되고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정량 지표가 뽑아져 나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가끔은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기관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어떤 뭐 보증을 받든 그에 준하는 어떤 시설이나 권위자나 학회나 이런 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국가 시험 인증 평가 기관에 준하는 어떤 결과치를 언급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 케이스마다 달라서 그래서 실제로 그 5분 발표하실 때는 요 관점에서 기술까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테크놀로지와 프로덕트 관점에서의 평가 포인트는 그렇고요. 마켓에서의 평가 포인트는 뭘까? 일단 어느 시장으로 들어갈 것인지 정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정의 내려줘야 됩니다. 시장 정의 내리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커스터머 관점에서 시장을 정의 내려주셔야 돼요. 근데 시장 정의하는 방법이,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거 하는 방법을 한 3, 4분 정도로 정리해 놨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품 카테고리가 명확한 경우에는 시장 정의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특정 제품 시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하천 레이더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천 레이더가 전국에 일단 없고 다른 나라에도 하천 레이더라는 제품이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 경우에 우리 시장의 정의를 하천 레이더 시장이라고 잡잖아요. 그럼 이 제품 시장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없는 제품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고객 문제 관점에서 시장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고객 문제가 하천 레이더를 개발한 이유가 유량 측정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개발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량 측정 자동화 시장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또 시장 조사를 막 해보니까 유량 측정이 그동안 자동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화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 규모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유량 측정 시장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유량 측정 시장이라고 하고 나니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표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유량 측정에 그동안 했던 솔루션들이 전자파 유속계나 뭐 ADCP나 여러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비교표를 다시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시장을 정의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장으로 들어갈 것인가. 왜 그러냐면 제품 카테고리가 명확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교표 만들기도 편하고 시장 규모도 정리하기가 쉬워요. 근데 카테고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관점에서 시장 정의를 내려주셔야 시장 규모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시장의 정의를 내린 다음에 사업계획서에서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시장 규모예요. 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시장 규모를 정리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요즘에 강의 많이 듣다 보면 뭐 텀쌤 쏨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읽을 때만 헷갈려서 그냥 편하게 전체 시장, 두 번째는 세분 시장 정도만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시장의 규모를 정리할 때 반드시 돈으로 계산돼야 됩니다. 이 돈으로 계산할 때 가격 곱하기 수량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가격을 결정 지으셔야 되고 수량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실제 판로 개척 단계에서 이 가격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긴 하나 사업계획서에서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결정 내렸는지에 대한 자세한 그 시나리오를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경쟁사 가격을 얘기해주면 경쟁 제품의 가격 대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다라고 보통은 언급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특정 영역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선정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가격과 수량을 곱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이 가격 결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량 찾기가 어려워요. 수량 찾기가. 이거는 시장 조사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고객 수를 어떻게 이걸 찾을 것인가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B2C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숫자가 딱딱 몇 명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B2B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그 밸류체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 고객 기업사가 내 솔루션을 구매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발주 금액을 추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추정은 또 해보면 또 추정이 돼요. 또 하다 보면 B2C가 이게 어렵지 B2B나 B2G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만 찾을 수 있으면. 그래서 이게 평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사업계획서에서는 일단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파악이 돼야 되고 시장의 규모가 전체 시장과 세분 시장 관점에서 규모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수익성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수익성은 어디서 설명이 되냐면 아까 우리가 요 2번에서 세분 시장 정리하셨잖아요. 세분 시장 안에 3년간의 고객이 있어요. 3년간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해서 매출 발생하잖아요.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수익성이에요. 근데 작년부터는 좀 분위기가 비용까지 계산이 돼서 언제 손익 달성이 될 것인가까지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익 관점까지 BEP까지는 정리를 시나리오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발표하실 때 5분 발표를 어떤 포인트로 또 이걸 장표를 정리해 주냐 시장 분석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대개가 3장이 나와요. 세 번째 장. 그러니까 1분, 2분, 3분.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이제 4번 네 번째 장표가 되는데 요 사이에 혹은 4번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5번이 실행 계획이에요. 실행 계획. 근데 평가 포인트는 우리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포인트는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정량 평가 포인트는 1, 2, 3, 4 4장 5번째 장, 6번째 장, 7번째 장 정도까지 하면 이제 5분 발표 자료가 나오는데 이 뒤에 있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이 실행 계획에 대한 자료입니다. 실행 계획. 그러니까
요게 how to make예요. 기술 개발 어떻게 해서 제품 개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how to sell에 대한 얘기예요. 요 장표가 5번째 장표가 돼요. 아니면 이게 5번째, 6번째가 되든. 근데 5분 발표 하시려면 이렇게 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스트레스 덜 받으실 거예요, 그게. 그래야 창업자 소개도 하고 그러죠, 중간에. 내가 그동안 뭐 했는지. 그래서 6번이나 아니면 맨 앞에 우리 회사 소개 하시는 건데,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냐면요. 여기서 이거 다 돈 계산해야 되거든요. 돈. 이게 다 돈 계산하는 근거가 돼요.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이걸 아주 러프하게 정리해 주셔도 돼요. 근데 투자 유치 시장에서의 사업 계획 발표하실 때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엑셀로 시나리오로 정리가 돼서 돈이 지금 현재 얼마 필요하고 얼마가 투자되면 얼마를 벌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 단계에서 나오는데,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평가하는 포인트가 하나, 둘, 셋, 4개 정도에서 정리가 돼요. 창업 사업은. 여기서 이제 R&D로 넘어간다면 이 기술의 정량 지표를 뽑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R&D 사업 계획서를 쓰시기 전에 미리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독특한 기술,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봤을 때 아이템의 아주 중요한 스펙, 고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펙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테크놀로지가 다른 경쟁 기술에 비해서 뭐가 우월한지에 대해서 이걸 정량 지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때 R&D 지원 사업을 하시는 거지. 내가 요번에 지원 사업 받으면 한 1억 5천 받아서 열심히 내가 기술 개발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이러면 나중에 환수당하십니다. 이 사업 실패로. 실험실 데이터 안 나오면. 그러니까 미리 설계해놓고 하시는 거고,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건 5분 발표 기준으로 해서 평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게 답니다. 이게 평가 포인트예요. 사진 찍으셔도 되고, 아무튼 이 영상은 제가 영상으로 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이따가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판로 개척 단계에서 가격 설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영상을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